네, 글로벌 전략가들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한국 지수부터 볼까요? 어떻게 반영이 될까요? 미국 증시는 혼조세로 거래를 마치고 반도체 중심의 나스닥이 사상 최고가 흐름을 나타냈는데 업종별 종목별 흐름이 예상이 되고요. 야간 선물만 마이너스, 코로와 EWI ETF는 플러스권입니다. 퀀트 분석의 대가 이경수 하나증권 수석연구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MSCI 한국 지수 속보 나왔습니다. 여러분, 두산 효성중공업 LIG 넥스원이 신규 편입이 됐습니다. CJ제일제당, LG이노텍, SKC가 제외됐습니다. 자, 오늘 관련해서 이제 주요하게 프리마켓에서 시세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와 관련한 좀 전략들을 먼저 좀 살펴주실까요? 네, 일단 8월 달 이제 리뷰가 나왔죠. 리뷰가 나왔다는 거는 이제 8월 말에 이제 리밸런싱을 한다라는 예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8월 말일에 이런 해당 종목들 편입되는 좀 LI넥스원, 효성중공업, 두산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 수급을 한 2천억에서 3천억 정도 종가에 리밸런싱을 한다. 근데 뭐 이렇게 이론적으로 하느냐 그게 아니라 잘 아시다시피 시장은 먼저 반영을 하죠. 그래서 해당 종목군들이 많이 이제 주가가 서 있던 그런 모습을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군들에 대한 어떤 그 연말까지 어떤 그 리밸런싱, 그러니까 주가 측면에서는 약간 뭐 떨어지기보다는 이제 횡보할 것이다. 그리고 8월 말부터는 사실 약간 좀 급락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 항상 그렇게 되어 왔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현재 상황에서는 8월 달에 어떤 그 리뷰 결과를 갖다가 트레이딩으로 적용하는 것보다는 네. 11월 달에 이제 그 예상을 하는 것이 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전일 이 종가가 상당히 좀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현대미포, HD 현대미포와 현대건설, HD 현대마린솔루션, APR 이 종목군들을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MSCI 그 편입 후보가 8월 달에 이 편입이 되지 않은 이런 이제 탈락 종목군들 중에서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당 종목군들은 이제 11월 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 3개월 정도 이제 시간이 남았죠. 그래서 그 한 1, 2개월 동안은 상당히 좀 강한 상승세가 나타날 수 있다. 물론 해당 종목군들이 모두 다 11월 달에 편입이 된다라는 예정은 아니고요. 일단 그 사이사이에 어떤 주가의 변동을 당연히 봐야 되겠죠. 편입이 되는 그런 시점에서 11월 달 같은 경우에 10월 말에 주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해당 시기까지가 주가가 어떻게 올라가는지, 새로운 종목군은 뭐가 튀어오르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현재 예상 종목군들은 해당 종목군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시작 전에 8월에 MSCI 지수의 편출입 종목이 나왔는데요. 예, 편입 종목군들보다는 11월에 편입 기대감으로 베팅을 해야. 네, 11월 MSCI 편입 기대 종목 아까 보셨죠? APR, 펩트론 등입니다. 한화, 파마리서치, 삼성증권 등등이요. 자, 오늘 이 부분부터 먼저 살펴봤고요. 저희 리포터를 통해서 이경수 연구위원께서 이제 미국의 실적 우상향 아니면은 이제 하향되는 업종, 상향되는 업종, 그리고 이제 국내도 이익이 상향되는 거, 하향되는 업종들을 아주 주요하게 좀 포착 분석해 주셨는데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일단은 지금 이제 실적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실적을 먼저 기반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2분기 미국 S&P 500의 그 평균 어닝 서프라이즈율은 한 4%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위값이 한 4%로 예상치보다 상당히 좀 좋다. 그 예상치 자체도 상당히 좀 높게 꾸준하게 올라갔던 수치보다 조금 더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 미국 기업의 실적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뭐 애플도 한 10% 정도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고, 아마존닷컴도 한 27% 정도, 퍼스트솔라 20%, 마스터카드 3%, 컴캐스 8%, 메타 21%, 모두 다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상당히 좀 많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그 이익의 흐름을 보면 미국의 IT는 여전히 견조하다. 그래서 미국이 왜 지금 실적이 좀 잘 나오느냐, 이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관세에 대한 어떤 그 카드를 갖다가 모든 국가에 이제 적용을 하고 있지만 실적이 잘 나온다는 얘기는 미국은 제조업 말고는 이제 서비스업이 훨씬 더
좋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제 유튜브를 구독을 할 때 우리가 관세를 내면서 구독을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서비스업 쪽에 워낙 강세를 보이다 보니 이런 측면에서 글로벌 국가 대비해서 이익의 격차는 좀 더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관세 측면에서도 좀 분리할 수가 있는 이런 제조업, 뭐 예를 들어서 애플 같은 경우에도 미국 정부에서는 이 애플을 많이 지원을 하고 있죠. 이런 모습들은 사실 약간 좀 부러운 모습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런 이 대기업들을 약간 밀어주는 그런 전략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외국을 갖다가 미국 외의 어떤 국가를 이제 적대시하면서 이제 보호무역주의를 하는 그런 컨셉이 상당히 좀 의미가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밖에는 이제 금리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모기지 투자 관련한 리츠 관련한 업종군들도 꾸준하게 실적이 상향 조정이 되고 있고요. 가스 유틸리티라든지 바이오 이런 업종군들, 방산, 투자은행 이런 쪽도 실적이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말씀드렸던 IT라든지 해당 업종군들은 실질적으로 꾸준하게 지금 실적이 올라가고 있고 금리가 최근에 또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해당 관련한 뭐 이제 리치 관련한 쪽, 뭐 바이오 쪽 이런 쪽은 금리가 떨어지면 아무래도 이제 좀 리스크 테이킹 현상이 일어나면서 해당 업종군들이 좀 좋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종목들도 좀 볼까요? 네, 종목군들은 이제 램리서치, 코인베이스, 웰타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업종군들이 기반이 되는 종목군들입니다. 예, KLA, 이제 발레로 에너지, 아마존닷컴, 샤프란, 애플 이런 종목. 로블록스도 최근에 실적이 꾸준히 올라가고 있고요. 로빈후드 마켓, 네지즈, 마이크로소프트.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제 실적이 상향 조정이 되는 종목은 상당히 많습니다. G 베르노바도 그렇고요. 전체적인 전력기기라든지 뭐 여러 가지 스토리가 많아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이익이 글로벌 대비해서 계속 그 격차가 벌어지고 있고 해당 업종군들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업종군들이 이 실적을 좀 이제 기여도가 상당히 높게 이끌고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는 어떻습니까? 제가 하나증권 리서치센터에서 나온 좀 자료들을 가지고 퀀트 분석의 결과를 함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국내도 알려주시죠.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증권 업종의 실적 상향이 상당히 좀 부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좀 달라요. 미국은 IT 위주의 서비스업 기반의 어떤 실적이 막 올라가는 것보다는 한국은 이제 증권 쪽에 이제 좀 실적이 올라가고 있고요. 아무래도 주주환원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선이라든지 방산, 해운, 상사, 제약바이오, 지주여사, 전기장비 이 업종군들은 연간 실적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쪽이기 때문에 해당 업종군들의 어떤 그 주도주 입지가 계속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요. 하향 업종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라든지 가전, 뭐 철강, 정유, 게임 이런 업종군들이 좀 이제 이익이 하향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업종군들은 뭐 약간 턴어라운드의 기대감도 있겠지만은 네. 기본적으로는 추세적으로는 실적이 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 상향되는 종목군들은 이제 뭐 보시다시피 뭐 LG 디스플레이라든지 레인보우 로보틱스, 카카오 게임스 뭐 이런 종목군들이 되겠습니다.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증시를 끌어올리는 건 또 주요하게 아주 봐야 되는 게 실적입니다. 그래서 실적 시드를 통해서 이제 퀀트 분석을 해봤고요. 현재 글로벌 이슈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단연 관세입니다. 네, 상호 관세가 시작된 가운데 반도체 100% 관세 부과. 다만 그 미국 내 투자 제조하는 기업들은 관세 면제 카드를 들었는데요. 대만 TSMC가 관세 면제를 받았습니다.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어떨까요? 일단은 뭐 대만이 관세가 면제가 되기 때문에 한국은 당연히 그보다 좀 더 우호 국가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은 관세가 면제된다 이렇게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고요. 이거를 사실 트럼프 대통령 입으로 저희가 좀 듣고는 싶지만은 일단 그걸 유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이제 트럼프 말은 미국에 이제 건설을 하거나 건설 중인 기업에 대해서는 관세가 면제를 하겠다. 저희는 이제 어느 정도 다 짓고 있는 상황이고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모두 다 미국 공장을 가지고 있고 계속 짓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내 반도체의 어떤 관세 면제는 거의 뭐 기정사실화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런 흐름이 일단 기본적으로 전일 이 반도체 업종군들의 강세로 반영이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 측면에서는 일단은 뭐 확실하게는 트럼프 입으로 저희가 확인을 하면 좋겠지만은 일단 이렇게 좀 유출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종군들에 대한 어떤 그 기대감은 계속해서 좀 유효한 것 같고 특히나 저희는 이제 삼성전자는 이제 하반기에 좀 더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약간 주주환원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분명히 반영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국내에서 주주환원을 배당을 올려야 된다라고 그런 가정을 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를 바라는 입장에서 삼성전자는 분명히 배당 정책을 좀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전략면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경수 위원님께서 7월은 주주환원 정책 기대감으로 저 PBR과 목표 주가 괴리 상위 종목군이 강세를 보일 것이다 했는데 그게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8월은 어떨까요? 8월 달 같은 경우 7월 달에는 워낙 좀 이제 2월 달에 윈도우 드레싱 된 부분을 약간 이제 하반기에 초입이기 때문에 약간 좀 이제 클로징을 좀 감안을 해서 좀 이제 일부의 어떤 차익 실현을 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으로 약간 이제 빈집들이 좀 올라가고 우리가 많이 이제 상반기에 플레이했던 종목군들이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관찰이 됐습니다. 8월 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상반기만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그 미니 종목 장세의 분위기가 연출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실적에 대한 어떤 흐름들이 주가로 반영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이번에 하반기고 이제 연말로 보고 있습니다. 연말로 가게 되면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 안 좋은데 좀 턴어라운드가 되는 종목군들이 무엇일까 있을까라는 것들도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서두에서 조금 언급이 됐긴 했지만 2차 전지라든지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적이 하향 조정이 되고 있지만은 지금 그 실적이 하향 조정의 폭이 조금 둔화되고 있고 실적이 어느 정도 바닥이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군들에 대한 기대감이 일단은 이제 하반기에 조금 8월 달에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니면 그냥 지금 현재로서의 실적이 상향 조정이 되는 뭐 조방원이라든지 뭐 증권업종군들 이런 쪽에 대해서도 사실 저희가 뭐 상반기만큼은 아니지만 기존에 좀 상반기 어떤 그 고점 대비해서 좀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트레이딩 컨셉으로 가야 된다. 하반기에는 특정 종목군들이 쏠림 현상보다는 트레이딩 컨셉으로 가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고배당 관련한 주주하는 종목군들 이런 쪽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7월에 역발상 전략 감사드리고요. 적중한 거. 자, 8월도 전략 잘 들어봤습니다. 이경수 하나증권 수석연구위원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